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문서로 인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70년 넘게 숨겨온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미국 정부는 급하게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 김이고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 것이 싫어요. 글쎄요. 주로 한국인 부분이 싫은 거죠. 저는 그저 오크우드 중학교의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가방을 확인해요. 저는 김치나 김밥을 싸주지 말라고 엄마에게 수천 번이나 부탁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조이와 메디슨이 점심 테이블에서 저에게서 멀어지거든요. 저 빨간 이상한 것은 뭐야? 어제 메디슨이 포크로 제 점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재빨리 도시락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배고프지 않아.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항상 한국어로 말씀하세요. 저는 알아들어도 모르는 척해요. 아빠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에요. 왜 한국어를 알아야 하나요? 어젯밤 숙제를 하면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처럼 유용한 것도 아닌데요.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제니야, 한국은 네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일부란다. 너의 유산은 중요해. 그래요. 저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아빠는 뭔가 더 말씀하시려고 입을 여셨지만 저는 책을 집어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산에 대한 또 다른 강의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제 친한 친구 조이는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내 언니가 보는 이상한 한국 드라마 봤어? 그녀는 저에게 클립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배우들이 너무 웃기게 생겼고 언어도 너무 이상하게 들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 수업 시간에 피터슨 선생님은 칠판에 세계 문화 단원이라고 적으셨어요. 우리는 먼저 중요한 나라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목록을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그 후에 시간이 있으면 몇몇 작은 나라들도 다룰 거예요. 한국은 그 목록에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았죠? 한국에서 중요한 것이 나온 적이 있기는 한가요? 모든 것은 지난 토요일에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은 조셉 할아버지의 집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분의 물건을 만지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의 책상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몇몇 사진첩 뒤에는 최고 기밀, 한국어 효율성 연구 1947이라고 표시된 폴더가 있었어요. 저는 다시 넣으려고 했어요. 지루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그것을 열게 만들었어요. 안에는 발행 글씨, 그래프, 그리고 흑백 사진이 있는 누런 종이들이 있었어요. 한 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높은 학습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읽었어요. 그것이 맞을 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국어 알파벳이 영어보다 더 좋을 수 있죠? 말이 안 됐어요.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읽는 법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여주는 차트들이 있었어요. 한국어는 모든 차트에서 상위에 있었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위에요. 또 다른 메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보고서는 기밀입니다. 발견된 내용은 현재 언어 정책 이니셔티브와 충돌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그저 지루한 오래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 정보를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들에 따르면 제 할아버지는 다른 문자 시스템을 연구하는 비밀, 정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고 해요. 제니야, 갈 시간이야. 엄마가 아래층에서 불렀어요. 저는 재빨리 폴더를 제 가방에 넣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왜 누군가가 한글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 할아버지는 이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방을 닫는 순간 저는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제 할아버지가 건물 앞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박사와 나 서울대학교 1947 진실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자부심도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그 폴더를 꺼냈어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큰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부는 한국의 문자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70년 이상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던 거예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리고 사진 속의 한국인 남성, 이 박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폴더를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견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제 감정, 심지어 전쟁 후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제 이해까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모두 제가 평생 동안 무시하려고 했던 한글에 관한 오래된 서류들 때문이었죠. 월요일 학교에서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 폴더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 가방 안에 있었죠. 점심시간에 메디슨이 제 샌드위치를 놀리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그 서류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컴퓨터실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새 브라우저 창을 열고 한글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은 이상하게 생긴 기호들로 가득 찼어요.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깔끔한 블록으로 모인 선들이었죠. 뭘 보고 있어? 조이가 제 어깨 너머로 기대어 물었어요. 그건 과제가 아닌데 그냥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가족 프로젝트를 위한 거야. 한국 글자? 이상한 상자에 선이 그어진 것 같아 보인다. 조이는 코를 찡그렸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도 웃으며 그녀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메모를 읽은 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건 한글이라고 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대. 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한글의 역사에 관한 웹사이트를 클릭했어요. 그것은 1443년에 세종이라는 임금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알파벳은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지만 한글은 한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거든요. 자음의 모양은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와 일치했어요. 모음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꽤 멋지네. 저는 속삭였어요. 방과 후 저는 곧장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목에 체인으로 매달린 은색 안경을 쓴 노년의 사서 윌슨 부인이 제가 문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꽤 역사적인 프로젝트처럼 보이는군요. 그녀는 누런 종이들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어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연구에 관한 이 서류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정보를 숨기려고 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윌슨 부인의 눈이 커졌어요. 봐도 될까요? 그녀는 폴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검토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졌어요. 제니,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것 같군요. 하지만 왜 누군가가 한국어가 좋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국가들은 다른 문화가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전쟁 이후에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고 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녀는 아래에 서명이 있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조셉 김, 이분이 당신의 할아버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것에 대해 저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전쟁 이후 복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했어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갑자기 윌슨 부인은 사진을 응시하며 얼어붙었어요. 이분이 이우진 박사인가요? 그분을 아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대학원에서 그분에 대해 읽었어요. 그는 1940년대 후반에 의문스럽게 사라진 뛰어난 한국인 언어학자였어요. 그녀는 사진을 톡톡 두드렸어요.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를 알았다면 이 문서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윌슨 부인은 제가 모든 것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이 정보를 조심히 다루세요. 제니. 제가 짐을 싸는 동안 그녀가 경고했어요. 도서관을 나서자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차가 제 눈에 띄었어요. 어두운 안경을 쓴 남자가 도서관 입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재빨리 외면했어요. 저는 가방을 꽉 쥐고 더 빨리 걸었어요. 제가 상상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그 폴더 때문에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침실 바닥에 모든 것을 펼쳐놓고 서류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가장 초기의 문서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의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지 보여주는 문해력 테스트 결과가 있었어요. 한글은 지속적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프로젝트 결과는 한글 문자 체계가 문해력 습득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상자들은 영어의 60일 이상과 비교하며 14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달성합니다. 전후 교육 정책의 발견 사항을 통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빨간 펜으로 그 위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거부됨, 현재 언어 이니셔티브와 충돌함, 모든 발견 사항 기밀로 분류할 것. 저는 1947년으로 날짜가 표시된 마지막 페이지들로 넘겼어요. 할아버지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억압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성에 위배됩니다. 이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한 이 박사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저는 양심상 계속해서 편지는 문장 중간에 끊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이 박사가 사라진 이유였을까요? 엄마가 저를 확인했을 때 불을 껐지만
그녀가 떠나자마자 손전등을 꺼내서 계속 읽었어요. 자정쯤에 마침내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작은 메모. 이 박사가 사라졌다. 그들은 그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의 소지품은 여전히 여기 있다.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나는 그들이 찾지 못할 곳에 우리 연구의 복사본을 숨겼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박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1947년에 숨길 만큼 중요했다면 제가 지금 질문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한글에 대해, 이 박사에 대해,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위험하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제 가방을 찾아봤어요.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심장이 한번 뛰었어요. 폴더가 사라졌어요. 저는 가방을 뒤져서 모든 것을 침대 위에 쏟아부었어요. 공책, 교과서, 필통. 하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문서가 담긴 폴더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파자마 차림으로 아래층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제 가방에서 뭔가 가져가셨어요?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고개를 들고 혼란스러워하셨어요. 뭐라고? 아니, 얘야? 내 물건은 만진 적 없어. 정말요? 오래된 서류가 들어있는 노란 폴더예요.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어떤 폴더도 본 적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학교에 두고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잠자리에 들 때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 폴더를 훔쳤을까요?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요? 검은 차 안에 있던 그 남자였을까요? 역사 수업 시간에 저는 공포에 빠지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피터슨 선생님, 우리 역사 선생님이 계속 저를 보고 계셨어요. 일반적인 선생님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저를 특별히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의 눈을 마주치자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업 후 저는 숙제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의 성적부 아래에서 살짝 보이는 친숙한 노란색 모서리를 제 폴더였어요. 피터슨 선생님은 제가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는 무심코 보이는 모서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뭐가 필요한 거니, 제니? 그냥 과제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려고요.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저는 평범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어요. 그는 눈까지 미소가 닿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니?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며 물러섰어요. 감사합니다, 피터슨 선생님. 점심시간 내내 제 마음은 빠르게 달렸어요. 어떻게 제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폴더를 얻었을까요? 왜 그가 제 집에서 그것을 가져갔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폴더를 되찾아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마지막 교시 수학 시간에 떠올랐어요. 그 후 체육 수업에 가는 대신 학교에 숨어서 모두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런 다음 피터슨 선생님의 교실에 몰래 들어가서 폴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시 15분. 모두가 버스를 타거나 방과 후 활동으로 향할 때 저는 여자 화장실로 살짝 들어갔어요. 학교가 조용해질 때까지 칸막이 안에서 기다렸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앉아있느라 다리가 경직되었지만 마침내 복도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밖을 살펴봤어요.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지 않은 학교는 크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피터슨 선생님의 교실로 살금살금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스파이 영화에서 본 트릭이 생각났어요. 머리핀을 펜에 똑바로 펴고 그것을 자물쇠에 밀어 넣었어요. 영원한 것 같은 시간 동안 그것을 흔든 후 마침내 딸깍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의 교실은 어두웠어요. 불을 켤 수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손전등을 사용해 그의 책상을 찾아봤어요. 책상 위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폴더는 없었어요. 서랍을 시도해봤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게 열렸고 빨간 펜과 클립과 같은 평범한 선생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머리핀을 다시 사용해서 열 수 있었어요. 안에는 할아버지의 폴더와 함께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피터슨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름은 토마스 피터슨이 아니었어요. 문화담당국 언어과 요원 데니얼 로버츠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선생님이 정부 요원이었나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사용해 폴더 안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막 끝내고 발견한 그대로 모든 것을 다시 넣으려고 할 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소녀가 확실히 뭔가를 알아챈 것 같은데. 피터슨 선생님의 목소리로 인식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한국어 연구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이제 끝내야 해.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영어에 비해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된다면 수십 년간의 문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70년 동안 묻어두었어. 중학생이 이것을 폭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문 바로 밖에 있었어요. 저는 열쇠가 자물쇠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피터슨 선생님의 책상 뒤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어요. 그 보고서를 가져갈게. 피터슨 선생님이 말했어요. 숨어있는 자리에서 저는 4개의 신발을 볼 수 있었어요. 피터슨 선생님의 갈색 로퍼와 다른 남자의 검은색 구두였어요. 한글이 널리 채택된다면 문맹 퇴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읽기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거야. 우리의 모든 교육적 이점이 위협받게 될 거야. 피터슨 선생님이 제가 폴더를 찾은 서랍을 열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글이 설계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홍보하고 있어. 그래서 1947년에 이 박사를 막아야 했던 거야. 그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조셉 김의 손녀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 제 피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 박사를 막았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피터슨 선생님은 몇 장의 서류를 모으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 소녀는 아직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 우리는 문서들을 회수했어. 그렇게 유지되도록 해. 그들이 문으로 돌아가며 그 남자가 경고했어요. 문이 닫히고 잠겼어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사라졌어요. 저는 온몸이 떨리면서도 10분 더 숨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떠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저는 책상 뒤에서 살금살금 나왔어요. 폴더는 여전히 서랍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서류들을 가져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자물쇠를 딸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에 모든 것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체육관 근처의 측면 출구로 발끝으로 달려가 비상 발을 밀고 집까지 계속 달렸어요. 제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걱정하고 계셨어요. 어디 있었니? 3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안해요. 저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어요. 스터디 그룹이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들은 것을 계속 되새겼어요. 정부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한글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사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제가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믿지 않거나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조사하는 것을 중단시킬 거예요. 저는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사촌 데이비드가 생각났어요. 그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얘기 좀 해야 해. 중요해.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래, 내일 학교 끝나고? 메인 스트리트의 커피숍에서? 다음 날은 느리게 흘러왔어요. 피터슨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그가 교사 테이블에서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어제 그의 교실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무언가를 잘못된 위치에 돌려놓았을까요? 방과 후 저는 거의 뛰다시피 커피숍으로 갔어요. 데이비드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노트북을 펴고 옆에는 큰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길 바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것보다 더해. 저는 앉으며 대답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의 문서들을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밀정부 프로젝트의 일원이셨어. 그들은 한글이 영어나 다른 어떤 문자체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데이비드는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제니, 그건 꽤 고한 주장이야.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저는 특정 페이지로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봐. 사람들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단 2주 만에 배웠어. 영어는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8주가 걸렸대. 데이비드는 데이터를 공부하면서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 방법론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는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어요. 이것들을 어디서 구했어? 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어요. 폴더를 발견한 것, 도서관의 윌슨 부인, 피터슨 선생님이 그것을 훔친 것, 그리고 이 박사가 저지되었다는 것에 대해 엿들은 내용까지. 내 역사 선생님이 정부 요원이라고? 제니, 이게 사실이라면 위험한 일이야. 알아,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한글이 정말 이렇게 좋다면 왜 비밀로 유지하는 걸까?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검증해야 해. 그는 결정했어요. 우리만의 실험을 해보자. 어떻게? 저는 물었어요. 몇 주 동안 한글을 배워볼 5명의 친구들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진전 상황을 기록하고 일반적인 언어학습 속도와 비교할 수 있을 거야. 좋아.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진실을 공유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우리는 더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내 언어학 교수님, 마르티네즈 박사님은 문자 체계를 전공하셔. 그녀는 이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우리는 대학 사무실에서 마르티네즈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곱슬거리는 회색 머리와 밝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 벽은 전 세계의 문자 체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문서들은 놀랍군요. 그녀는 사진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1940년대 기준으로 연구 방법론이 인상적이에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한글은 정말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럼 왜 숨기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지배적인 세계 강대국이 되길 원했어요. 그것은 영어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로 만드는 것을 포함했죠.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저는 항의했어요. 과학이 항상 공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녀는 슬프게 대답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데이비드는 우리의 실험을 조직했어요. 그의 친구 5명은 매일 단지 30분씩 한글을 배우는데 동의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은 그들의 진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한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앱들이 저절로 열리고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었어요. 이것을 데이비드에게 언급했을 때 그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들이 너의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가 말했어요. 앞으로 의사소통은 내 것을 사용해.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캠퍼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나를 따라온 것 같아. 검은 차, 짙게 썬팅된 창문, 우리 블록을 3번이나 돌았어. 다음날 학교에서 피터슨 선생님은 저에게 수업 후에 남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제니, 네가 웨스트필드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는 무심코 말했어요. 그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사촌이 그곳에 다녀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를 방문하고 있을 뿐이에요. 피터슨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은 중요하지. 너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복무하셨지, 그렇지? 그분은 그곳에서의 시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니? 많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의 옛 서류나 사진들을 발견한다면 학교는 우리 역사 컬렉션을 위해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할 거야. 그는 가짜 미소로 말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약속했고, 그리고 나서 급히 나갔어요. 우리 실험이 시작된 지 2주 후, 우리는 데이비드의 친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마르티네즈 박사님의 연구실에 모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5명 모두 이미 70%의 정확도로 기본적인 한글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에 따르면 그런 진전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렸어야 했답니다. 이것은 당신 할아버지의 연구를 확인해주는 거예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글의 디자인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배우기가 상당히 쉽게 만들어주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강력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것을 숨겨왔다면 그들은 지금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제가 한국에 동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비밀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도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합해야 해. 할아버지의 원본 문서, 우리의 새로운 실험 결과, 그리고 역사적 맥락. 이 박사에 대해선 어떨까요? 저는 물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만약 그들이 1947년에 그를 저지했다면 저는 그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지 않았을까봐 걱정이에요. 우리가 연구실을 나설 때 저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익숙한 검은 차를 발견했어요. 전에 봤던 것과 같은 거였어요. 지금 보지 마. 저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평범하게 계속 걸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한국어 프로젝트에 대한 파헤치기를 중단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다음날 데이비드와 마르티네즈 박사님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긴장하고 있군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이 박사를 저지한 것처럼 우리를 저지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데이비드가 결정했어요. 얼마나 빨리 우리의 발견을 공개할 수 있을까? 마르티네즈 박사님은 전화를 들었어요. 오늘 밤 서울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 연락할게요. 그리고 제 기자 친구는 내일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졌어요. 한국은 놀라운 것을 만들었어요. 강력한 사람들이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을 만큼 좋은 것을요. 내일 우리는 그것을 바꿀 거예요. 한글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들이 먼저 우리를 저지하지 않는다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모두 데이비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뉴스 확인해봐. 모든 곳에 나오고 있어. 당장 TV 켜봐. 저는 리모컨을 잡고 아침 뉴스를 켰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화면 하단에 스크롤되는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부 은폐 한글에 관한 70년 비밀 공개되다. 화면에는 할아버지와 이 박사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기자는 한국 문자 체계에 관한 수십 년 동안 숨겨진 과학적 연구를 공개한 내부 고발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아니야. 그가 답장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나 봐.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학생들은 휴대폰과 태블릿 주변에 모여 뉴스 클립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극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교장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통해 피터슨 선생님이 예상치 못한 휴가를 떠났다고 발표하셨고 대체 교사가 그의 수업을 맡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교실에 들어온 대체 교사는 자신을 박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오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글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조이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저번에 내가 조사하고 있던 게 그거 아니야? 내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 큰 비밀의 일부였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느라 바빴거든요. 점심시간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의 서울 동료들이 자체 실험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어. 내 할아버지의 연구는 획기적이고 의도적으로 억압됐다고 불리고 있어. 피터슨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문화담당국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3명의 관리들이 이미 사임했대. 그들은 이것을 부서 내 독자적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어. 방과 후 엄마와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연구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그분들은 저를 거실에 앉히셨어요. 왜 내가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부모님이 저를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무서워졌고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 문제로 고민하셨단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깊이 마음에 걸렸어.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일부러 그 문서들을 남겨두셨어. 엄마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는 한번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2주 후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가 할아버지와 이우진 박사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에서 연설해달라고 저를 초대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곳과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부끄러워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저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언어학자, 교육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강당에서 열렸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문서를 발견한 이야기와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고백했어요. 저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세계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를 선사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 효율성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을 만큼 완벽하게 설계된 글자예요. 제 연설 후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이름은 이진수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우진 박사의 조카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당신의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연구 결과를 출판하려고 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씨가 설명하셨어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가 자발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정부의 감시하에 살았고 결코 그의 연구를 출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죄송해하지 마세요. 이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오늘 그의 연구는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의 연구도요. 그들 둘 다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전에는 한국적인 것들을 놀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식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적인 옷을 자랑스럽게 입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대신에 같은 언어로 대답했어요. 다음 학교 문화유산의 날에 저는 한글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저는 반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자음은 그것을 말할 때 입의 위치처럼 생겼어요. 모음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거의 할아버지가 위에서 저에게 미소 짓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의 비밀은 마침내 자유로워졌고 제가 누구인지의 모든 부분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의 끝을 알렸어요. 학생들이 나가는 동안 피터슨 선생님을 영구적으로 대체한 박 선생님이 저를 멈추셨어요. 제니, 그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할아버지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원하셨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밝은 가을 하늘 아래를 걸어가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제 한국인 유산은 숨길 것이 아니라 축하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